대표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하고 그룹 회장하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1, 2차 이 조사 내용을 보면은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인신공격성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조폭에다가 불법 사채업자 출신인 부패 기업이다 이렇게 또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동안 덕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거의 100억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물론 뭐 쌍방울이 순수하게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겠죠. 자기도 이재명 그렇죠. 사업하는 대통령 되고 대북 물고 뜨면은 쌍방울이 이북 가서 전 북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빤스를 입히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자기 도와줬던 사람을 조폭에다가 그 불법 사채업자 출신 말을 믿고 자기를 이렇게 못 오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재명은 자기 배은망덕의 전형이에요, 전형. 그런 것 지난번에 왜 김몽기 그 자살한 사람, 그 사람도 같이 골프 치고 호주 가서 잘 놀고 결제도 자주 하고 했는데도 난 몰라 이러잖아요. 유동기도 마찬가지야. 유동기도 그렇고. 유동기는 완전히 그런 사람이 무슨 참모냐고 해가지고 그냥 깔아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완전히 거짓으로 좀 뒤덮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란 말이에요. 이화영에 대해서도 1차 조사를 보면은 완전히 이화영한테 떠넘겨버려서 그러면은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화영한테 그렇게 모든 대북 관계의 문제들을 떠넘겨버린 게 이화영을 버린 것이냐, 손절이냐, 아니면 이화영과의 내밀한 뭔 합의가 있어갖고 미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그래가지고 이화영이가 다 독박을 일단 써라. 일단 내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 아니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묵계라고 봅니다. 묵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그 이재명한테 불리했던 진술을 지금 뒤엎는 거 아닙니까? 뒤엎었죠. 뒤엎고 이화영 마누라가 법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변호사까지 나와서 뭐 기피 신청하고 그랬잖아요. 이화영이가 그 수능을 하잖아요. 왜 갑자기 하겠어요? 자기 자칫하면 형이 높아지는데 묵계가 있다고 봐야죠.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든지 뭐 보이지 않는 묵계가 있는데 묵계라는 거는 더 큰 이익으로 해서 둘이 뒤에서 짜고 하는 게 묵계잖아요. 저는 이 묵계는 묵사발 묵자 묵사발이 되는 계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묵계 묵사발 계책이라고 봅니다. 이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때 이화영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화영이가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걸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 해갖고 아주 깔아뭉갰고 두 번째는 결제문서 몰래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제 올렸게 클릭만 했다는 거예요. 클릭. 참 황당하다. 도지사가 클릭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화영이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을 찍혀갖고 서류를 만들었다. 이렇게 대북관계 모든 문서를 들이댄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나 몰라. 그 이화영이가 다 했네. 아니, 직인도 몰래 가져다 찍었구만. 뭐 이렇게 떠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자기 전자결제 해킹당해서 자기도 모르는데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이렇게 짜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떠넘길 수, 아니,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라는 것은 헛개비 아닙니까? 하루살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디죠. 근데 부지사가 몰래 가서 다 찍어버리고 문서 보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자기 살라고 마지막으로 저 비겁한 술수를 쓰는 거죠. 리더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모든 일은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부하를 살려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작태는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뭐 클릭이 돼서 결제가 됐다. 소도동님이 자기가 걸어가는데 소가 따로 왔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 지금 판사들이 이거 다 보고 있을 텐데 이런 하수 변명은 통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차 조서에. 그렇죠. 아니 클릭이라는 것은 네. 이제 전자결제를 지금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봤다. 네. 오케이. 그렇죠. 저기가 클릭을 안 하면 이제 결제를 안 한 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부한 거고. 네. 문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경우는 또 클릭으로 전자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네. 사안을 그냥 이화영이가 올라왔고 결제라고 올라와서 나는 그냥 클릭만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두 사람이 뭔가 짜고 하지 않나 네. 이렇게까지 어떻게 떠넘깁니까 이화영한테? 그렇죠. 아니 아무리 과거에 배신을 해도 과거에 이혼수지. 박근혜 정부 때 뭐 국방부 장관하고 청와대 안보실장 하던 그 있잖아요. 지금도 재판받는 사람. 그분 그 보안사에서 올라온 정보 봤다고 체크만 한 것도 공모로 다 재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봤다고 체크만 한 것도. 예. 그런데 이게 그 자기도 모르게 됐다. 이거는 너무 심한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거기다 사인을 하면은 그게 이제 증거로 채택되면은 우선 뭐 이화영이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 사람이 해도 너무 거짓말을 하네. 그렇죠. 나하고 한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나한테 다 독박을 씌우네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판사가 볼 때는 판사를 우롱하는 거야. 뭐야 이게. 그렇죠. 지금도 판사가 그 이화영 판사 변호인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네. 경기도 의원 그 민주당 출신. 김광민이. 예, 오자마자 뭐 증거가 뭐 어쩌니 저니까 판사가 그랬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다 읽어봤냐고. 그거 맞아요. 그래갖고 그 부동이 의견서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판사가 볼 때도 웃기는 거죠. 또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갖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당분간 보류를 합시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증거로 그 의견서를 부동의 의견서 그러니까 이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다 보고를 했고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 그걸 이제 검찰에서 낸 거 아닙니까? 그걸 부동의하겠다 증거 자료로 그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아주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이화영이 이거 제출을 했는데도 언제 바뀔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말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는 하도 번복을 자주 해갖고. 이화영은 완전히 뭐 늑대 소년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이재명은 또 얼마나 그동안에 몸통 바꿔치기 많이 했어요. 옛날에 성남시장 그 신영수 시장하고 후보하고 붙을 때도 선거 뭐 하루 전날인가요? YTN 신앙님 김만배 시켜가지고 그 형수 녹취록 기소됐다고 보도하게 했잖아요. 그 동생이 이렇게 녹취록을 그렇죠. 불법적으로 신영수 유포하다가 기소됐다. 그렇죠. 그래갖고 YTN한테 그 YTN에 배성준 기자 있었지 않습니까? 김만배고 나중에 머니투데이 있었지만 그 배성준 기자가 YTN 법조팀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한테 로비해가지고 거기 있는 김모 기자한테 100만 원 주고 보도를 해갖고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맨날 이게 몸통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YTN 기자는 100만 원 받은 거를 지금 빌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배성준이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나는 이런 거짓말 많이 하는 놈들을 그냥 어디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디 저 북한으로 보내든지 저 서해 바다로 좀 빠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대선에서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거고 구속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했잖아요. 교묘하게 국민들은 진실 디테일한 건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신학민 인터뷰를 그 전해 9월달에 해가지고 슬쩍 선거 3일 전에 뉴스타파 통해 보도한 거를 또 KBS, MBC 뭐 쫙 YTN 보도하게 만드니까 국민들은 실지가 윤석열이가 몸통인가? 윤석열이가 조우영 그 부산저축은행 그 브로커한테 커피 타주고 무마한 게 맞는가? 그리고 이재명이가 TV 대선 토론할 때 몸통 밝히라고 또 윤석열 후보한테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커피 왜 타줬어요?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패널까지 갖고 와서 보여주고 국민들은 헷갈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 30%가 넘어요. 이게 집요한 몸통 바꿔치기에 국민들이 넘어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의 주도자는 자기가 아니고
뭐든 추진한 것은 이화영이로 지금 몸통을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 FC다 이런 것은 전부 정진상이로 바꿔치기. 정진상이가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다 빠지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옛날에 그 성남 시장 또 붙었던 같은 당의 김병량 시장 그것도 할 때 파크뷰 그 비리 의혹을 터뜨린다면서 그때 KBS PD한테 검사 이름 알려주고 사칭 전화하게 해라. 그렇죠. 최철호 PD. 그렇죠. 그래서까지 문제가 그러니까 평생을 몸통 바꿔치기, 거짓말, 뒤통수 치기 이거로만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제1당 야당이지만 160석이 넘는 민주당 대표로서 당원들을 다 의원들을 볼모로 인질로 공천을 미끼로 끌고 간다는 게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화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질게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밀사로 뒤에서 뭔가 조정을 해갖고 미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재명이 해온 행태로 보면은 이제 이화영이는 손절 버려버려.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배신 행위,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화영이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거기에 넘어가서 또 진술 또 바꾸고. 근데 부인이 돈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백정호가. 돈 쥐고 있고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 뭐 그 답답한 심사는 이해가 가지요. 하지만은 나는 굶어 죽더라도 나가서 얼어 죽고 노숙자로 인생을 망치더라도 진실은 내가 밝히고 싶다. 내가 잘못한 것만 내가 벌을 받겠다. 이런 각오로 좀 나가야 되지. 이화영 국회의원까지 한 친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비겁하게 살아요. 또 이번에 그 동영상 공개된 것도 봐요. 중국 그 호텔 가서 그 김성태가 이화영 보고 형 하잖아요. 그리고 김성태가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 그 녹음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와서 동영상이 저도 봤어요. 이화영이 음성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 모르고 그 자리에도 안 갔다고 우연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 무슨 신모 국장은 동선이 겹쳐서 우연히 부딪혔다는데 웬걸 저녁 앉은 자리에서 같이 포탄주 먹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하는 놈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거짓말 천국이 됐어요. 그 들켜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이번에도 정말 이재명 대표 상상 초월의 모르쇠 전략, 꼬리 자르기 이거는 정말 알아줘야 해. 달인이에요. 달인의 경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화영에 대해서 하는 행태나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한테 지난 대선 때도 후원금 그때 모집할 때 좀 많이 와야 한다 해갖고 1억 5천을 쪼개기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고맙다고 그 비서실에서 전화했는데 비서가 알아서 전화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허락했으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희가 와서 또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불법 사채업자고 조폭이고 뭐 그런 거의 양아치로 몰아서 얘기하는 노상강도라고 그랬죠. 노상강도. 자기 도와준 사람을. 그러니까 이재명은 조금만 불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 얘기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진짜 배신의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예.